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심화와 사고력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심화 사고력은 아니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심화 수업을 한다, 사고력 수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수업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심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어떤 요소가, 어떤 인자가 이 문제를 조종하고 있는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출제자의 진짜 깊은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심화 문제풀이고 심화 학습이라면, 사고력은 다양한 생각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발산시켜 보는 거예요. 자, 제 머릿속에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심화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석을 찾아야 되는데 문 안에 문이 있고 그 안에 또 문이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문을 하나 열었더니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하는데 그 문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고 여러 개념들을 끌어다 쓸 수 있지 않으면은 제일 작은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까지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생각을 잘 쌓아 올려나가는, 혹은 개념을 잘 쌓아 올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심화 문제를 풀어나가고 심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력은 조금 달라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고력은 내가 굳이 파고 들어서 간다기보다는 우회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요령을 배운다라기보다는 다른 식의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대수와 기하를 조합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개념들을 배우게 되는데, 방정식과 방정식이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고차로, 뭐 근해 공식과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의 조합을 해보는 것. 그래서 뭐 교과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지만 방정식과 그래프를 조합하면은 함수로 가죠. 그러면은 함수에서 우리가 좌표평면 개념을 가지고 논증기하에 있는 도형을 끌어다 쓰면은 해석기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내는 것이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 1부터 10까지의 뭐 합을 구하라,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 1000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 사고력 교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사고력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덧셈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1부터 쭉 다 더해가는 방법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합이 일정하게 1과 10, 2와 9 이렇게 더해 나가면은 합이 11로 일정하게 되니까 11의 쌍이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이 숫자를 1, 2, 3, 4 이 숫자들을 수가 아니라 도형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막대의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혹은 바둑돌이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먼저 도출하고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즉, 내가 똑같은 도형을 뒤집어서 붙이면은 1과 10이 만나서 길이가 11인 막대가 10개가 나오겠네. 혹은 이렇게 붙이면은 길이가 10인 막대가 11개가 나오겠네. 어떻게 접근해도 상관없어요. 뭐 10 곱하기 11이든 11 곱하기 10이든 똑같으니까. 혹은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튀어나온 부분만큼 적당히 어느 선에서 잘라서 붙이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길이가 뭐 5인 것이 11개가 있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고등에 이제 뭐 등차 수열 개념까지 쭉 나간다면은 1부터 n까지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n 플러스 1로 유도 과정을 설명해 주면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 문자로 표현만 되면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표현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보통 사고력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은 애들 머릿속에는 요거 하나 딱 남습니다. 공식 하나만 남아요. 쉽게 빨리빨리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게 사고력의 본질이다. 다양한 조합을 해보는 것. 내가 수를 더하는 연산을 하는데 기하적인 방식이든 대수적인 방식이든 그래프를 쓰든 기초적인 도구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해 보는 것. 창의적 사고, 유연한 사고를 해보는 것이 사고력의 본질이다. 그런데 학생 혼자서 사고력 문제 보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설명을 해주는 앞부분을 기초적인 1부터 10까지 합 같은 이런 기초적인 문제로 연습을 조금 해보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짝수의 합은 어떻게 내가 구해볼 수 있을까? 홀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게 사고력 연습이 될 겁니다. 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사고력. 그리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점점 더 좁은 구멍을 내가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심화, 학습이고 수업의 본질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둘 다 그냥 어려운 문제 푸니까 뭐 심화나 사고력이나 그냥 선행 개념 끌어다 쓰면 심화도 풀리고 사고력도 풀리니까 선행이 답이다.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심화 접근법과 사고력 접근법 둘 다 색깔이 조금 다른 생각의 접근,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